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세종스타치과 통합치료학과 전문의 권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진료실 외에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서요. 이제 원장님 입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통합치료학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깎이지 않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케일링을 하면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는데, 그 스케일링을 하는 그 도구, 스케일러라고 하는 그 도구가 이제 치아를 깎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가 않아서 실제로 깎이지는 않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깎이진 않고, 깎인다고 만약에 느끼시면은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원래 있었던 치석이 있는데 치석이 사라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잇몸이 좀 부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은 게 가라앉으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일시적으로 좀 시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깎였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깎이지 않고 이제 잇몸이 좀 건강해지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할 때 씌우기 위해서 이제 이를 깎아서 치료를 하는데, 네. 안 깎고 씌울 수는 없을까요? 일단은 크라운 치료나 이제 뭐 인레이 같은 보철 치료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 원래 치아가 충치나 이제 깨지는 것 때문에 좀 일부 좀 소실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강하기 위한 치료가 이제 크라운이나 인레이 같은 보철 치료인데, 그 보철물이 어느 정도 충분한 보호 역할을 해주려면은 이 자체의 두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치아를 어느 정도 삭제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삭제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씌우기만 한다면 여기만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씌우고 씹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딱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만 이렇게 삐뚤럭 높으니까 여기만 닿게 되는, 교합이 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합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철물 자체의 어떤 강도도 보강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 치아를 삭제하고 씌우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이가 시려요 해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그 치아 목 있는 부위가 깎이는 치경부 마모증 때문에 시려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이거 왜 생겨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 생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양치질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되게 강한 교합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잘못된 양치질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내 손으로 양치질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이가 갈려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좀 뻣뻣한 칫솔을 쓰시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깨끗하게 닦겠다고 이제 강한 힘으로 박박박 이렇게 닦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마치 이제 빨래하듯이 이제 그런 힘으로 하거나, 너무 오래 양치질을 하거나 하면 이제 치아 안에 있는 연마제 때문에 치아가 이제 갈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칫솔로 사용하시고, 내가 힘으로 닦는다기보다는 힘은 빼지만 좀 깊숙하게 넣는다든가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한 교합력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이제 손목이 여기 치아라고 생각하시면은 위에서 강한 힘으로 눌리면은 이렇게 치아 허리 부분이 압축력을 받으면서 허리 부분이 탁 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교합력 때문에 생기시는 분들은 교합력이 이제 좀 치아에 작용하지 않도록 평소에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좀 피해 주시고, 내가 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밤에 이갈이나 이약 물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치과에서 상담하시고 보톡스라든가 아니면 이갈이 장치를 사용하셔가지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면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거 한 번에 그냥 다 못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다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한 번에를 다 못하는 이유가,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의 어떤 속의 상태는 치아 속에랑 그 다음에 치아 뿌리 끝에 부분에서 이제 세균들하고 우리 몸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과에서 치과 의사가 신경치료를 하는 거는 이 세균들을 없애줌으로써 우리 몸이 이제 정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래서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일부 이제 첫날 오셔가지고 신경치료를 통해서 세균 없애고 다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이 잘 낫고 있나, 잘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아직 좀 모자라면 한 번 더 청소하고 다음에 또 오셔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제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어렵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전에 연구하신 분들의 논문에서도 그렇고 제가 치료했을 때도 그렇고 아마 환자분들도 느끼실 텐데 한 번 해가지고는 다음번에 계속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한 번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드물게 그런 경우는 이제 한 제가 100개를 하면은 3개나 4개 정도, 3, 4% 정도 해서 그런 것 같고 보통은 한 2번, 3번 혹은 어떤 경우에는 4번, 5번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철물을 입안에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저희가 보통 몇 년 주기로 바꾸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래된 보철물을 보면서 이제 이거 하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좀 이번에 교체를 하세요라고 진단을 주실 때가 있으신데 네. 보철물이 오래되면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치아랑 잇몸은 살아있는 조직이어가지고 조금씩 계속 변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손상이 됐으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철물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고정되게 조금씩 이때 인공 물질이다 보니까 조금씩 닳고 그다음에 계속 좀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쓰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닳아가지고 씹는 면에 구멍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경부 마모증이 이제 크라운 하방으로 생겨가지고 움푹 패여서 거기에 이제 2차 충치가 생긴 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부분 보철물 인내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똑같아요. 닳아가지고 요 원래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가 얇아지면서 얘가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틈이 생겨서 틈으로 2차 충치가 생기거나 네, 그런 경우가 국가에서 검진해서 발견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고 의외로 되게 한참 10년 이상 썼는데도 굉장히 좀 상당히 양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얼마 생각보다는 짧게 한 5년 정도 짧게 썼는데도 금방 좀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우마다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내가 좀 입안이 뭐 불편한 게 나는 못 느끼더라도 아무 일 없더라도 이제 1년에 적어도 최소한 한 번 혹은 2번 정도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이 입안에 예전에 치료했던 것도 괜찮은지 새롭게 생긴 것들도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하시는 게